안녕하십니까. 주리세 채널 최인용 세무사입니다. 여러분, 주택가격이 많이 떨어진다고 뉴스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택가격이 떨어질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국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에 대한 10년치 자료를 데이터로 해서 분석을 해봤는데요. 전국의 수도권, 지방, 또 서울까지 다 좀 꺾이고 있고요. 특히 서울의 경우에 아파트 주택가격뿐만 아니라 거래량에 대한 추이를 같이 보니까 거래량도 같이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주택가격이 좀 심각하게 떨어질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주택가격이 하락할 때 여러분 경제적으로 할 수 있는 걸 뭘 할 수 있습니까? 먼저 저렴해진 주택을 취득하는 거죠. 자녀를 주택을 사줄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구입을 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유의해야 하는 게 바로 자금 출처에 대한 부분입니다. 구입을 하는 경우에는 자금 출처를 만들어줄 수 있는 현금으로 증여해주는 방법이 유리해지게 되고요. 증여를 해주는 경우에는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일반적인 현금 증여와 주택 증여, 두 번째는 부담부 증여, 자녀한테 싸게 파는 방법도 있어요. 저가 양수도. 이 세 가지에 대해서 한번 종합적으로 비교를 하면서 각각에 대해서 어떤 게 유리하고 어떤 게 주의해야 될 사항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주택으로 증여하는 거와 현금으로 증여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으로 증여를 하게 되면요, 현금으로 증여를 하는 것보다 유리한지 불리한지 이거를 살펴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주택으로 증여를 하거나 현금으로 주택을 구입할 때 여러분들이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취득세 부분입니다. 주택으로 증여를 하게 되면요, 취득세 중과세 문제가 나올 수가 있어요. 보시면은 조정지역이나 비조정지역에서 다주택일수록 취득세 중과세가 나오는데, 이 취득세 중과세는요, 중요한 게 자녀의 주택수로 판단을 하는 게 아니라 부모님의 주택수를 기준으로 판단을 합니다. 이것도 많이 놓치고 있는 부분인데요. 이에 반해서 현금으로 돈을 줘서 주택을 구입하게 하면 취득세 중과세 문제가 없죠. 주택으로 증여할 때는 부모님이 다주택자인지 판단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거는 자녀 입장에서인데요. 증여 후에 10년 이내에 양도를 하게 되면 이월과세라는 제도에 걸립니다. 자녀가 증여할 때 취득한 취득가액을 쓰는 게 아니라 부모님이 취득할 때 취득가액으로 써서 양도세가 굉장히 많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택으로 증여하면 취득세 중과세 문제와 더불어서 증여 후 양도할 때 이월과세 문제를 반드시 검토를 해야 됩니다. 현금으로 증여를 하는 경우에는 이월과세 문제가 없죠. 주택으로 증여를 할 거냐 현금으로 증여를 할 거냐라고 봤을 때는 현금으로 증여하는 게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주택 증여할 때 취득세 중과세 규정을 그럼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은 없냐? 이 법을 한번 좀 먼저 살펴보면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도 찾을 수 있어요. 보시면요,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으로 일정 가액, 취득세법에서는 공시가액 3억 원 이상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두 가지 조건을 AND 요건으로 둘 다 만족을 하게 되면 여기에 따른 무상 취득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고율의 세율, 중과세 세율을 적용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를 빠져나가면 되는데, 먼저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3억 원 두 가지 중에 하나만 빠져나가도 되겠네요. 조정 대상 지역 이외의 주택을 증여하면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부모님이 조정 대상 지역에 15억짜리 주택이 있고 조정 대상 지역 외에 10억짜리 주택이 있다고 했을 때 증여를 할 때 조정 대상 지역 외의 주택을 주게 되면 취득세 중과세를 빠져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럼 조정 대상 지역이 어딥니까? 현재 조정 지역이요, 굉장히 많이 해제가 됐습니다. 2023년 1월 5일 이후로 해제가 돼가지고요, 거의 대부분이 다 서울 시내뿐만 아니라 과천시, 성남시, 하남시, 광명시 이런 지방까지도 다 해제가 돼가지고요, 지금 현재 남아있는 데는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용산구 이 부분만 조정지역으로 남아있습니다. 조정지역 외에 주택을 증여하는 거는요, 취득세 중과세가 안 됩니다. 유리한 거죠. 그리고 아까 두 번째 요건으로 살펴봤던 공시가 3억 이하의 주택이라고 한다면 조정지역에 있는 주택이라고 하더라도 취득세 중과세가 안 나올 수 있어요. 조정지역에 15억짜리 주택과 조정지역에 2억 5천짜리 주택이 있는 경우에 공시가 3억 원 이하의 주택을 주게 되면 취득세가 중과세가 안 나옵니다. 조정지역에 3억 원 이하의 주택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잘 찾아보세요, 여러분. 조정지역에도 공시가로 하면 3억 원 이하의 주택들, 연립주택이나 다세대나 이런 것들이 좀 있을 수가 있겠죠. 주택 증여가 그러면 유리할 때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님이 1주택인 경우에는 취득세 중과세
중과세 문제가 없기 때문에 주택으로 증여해도 괜찮습니다. 부모님 주택이 다주택인 경우라도 취득세 중과세를 피하기 위해서 비조정 지역의 주택을 증여한다던가 조정 지역의 주택이라도 3억 원 이하의 주택을 증여하는 경우는 주택으로 증여해도 괜찮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주의해야 될 사항은 주택으로 증여를 하면 증여 후에 10년 이내에 양도를 하게 되면 2월과세 문제가 걸리니까 자녀가 이 주택을 보유하고 나서 10년 이상 장기적으로 보유를 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물론 자녀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다음에 파는 거는 비과세로 팔 수는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주택으로 증여해도 유리합니다. 그러면 부담부 증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담부 증여는요, 전체 5억짜리 주택이 있다고 했을 때 부채가 3억이고 순수하게 증여하는 부분이 2억이다 라고 했었을 때는요, 2억 부분에 대해서는 대가 없이 주는 부분이니까 증여가 됩니다. 부채가 3억인 부분에 대해서는요,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부채는 누구 거예요? 부모님 거죠. 부모님이 갚아야 될 채무를 자녀가 끌어안고 사는 게 부담부 증여예요. 부채를 부담해서 끌어안고 사는 거기 때문에 대가가 있는 부분으로 봅니다. 이거는 그래서 양도세를 과세를 해요. 증여인데 양도세를 과세한다고? 부담부 증여는 그렇습니다. 일부는 증여세, 일부는 양도소득세가 나오는 거예요. 증여에 대해서는 누가 세금을 내죠? 자녀가 증여세를 내고, 양도에 대해서는 이 집을 가지고 있던 부모님이 양도 차익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내요. 부담부 증여에 대해서 유리한 경우를 한번 살펴볼게요, 여러분. 증여세 부분이 낮아지는 구간, 아까 제가 5억 중에 부채가 3억을 예를 들었는데 부채가 4억인 경우, 부채가 많은 경우 순수하게 증여가 적은 부분이 굉장히 낮은 증여세율을 적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증여하는 부분이 유리해지고요. 부채에 있어서는요, 양도 차익이 적어가지고 양도세가 안 나오는 경우는 양도에 있어서 굉장히 유리합니다. 자, 이런 경우 어떤 게 있냐면 양도 차손이 있거나 아니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가 되는 경우, 부모님이 살았는데 이거 집값만 계속 떨어진다. 그럼 부담부 증여로 줄 수도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기 때문에 부모님이 부담할 양도세가 없어집니다. 이런 경우에는 부담부 증여도 유리합니다. 부담부 증여 자체도 두 가지 정도 주의를 해야 되는데요. 채무의 상환 부분은 매년 사후 관리가 될 수 있고요. 증여받은 자녀가 채무를 상환한 내용을 매년 점검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게 3년마다 한 번씩 점검을 했는데요. 최근에는 내부 규정이 바뀌어서 매년 점검을 하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담부 증여도 증여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증여 후에 10년 후에 양도하는 2월과세 부분이 남아있죠. 부담부 증여가 상담이 최근에는 좀 많이 줄었습니다. 이런 요건에 정확하게 해당되시고 자녀가 부담부 증여를 받아서 10년 이상 오래 보유할 수 있는 경우에는 부담부 증여도 유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저가 양수도 개념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저가 양수도는요, 전체 가격이 10억일 때 싸게 파는 거예요. 양도 대금은 얼마나 싸게 할 수 있을까? 근데 이게 특수관계자한테는요, 무조건 싸게 할 수는 없고요. 기준이 있습니다. 두 가지 기준인데요. 시가와의 대가 차이가 30%. 그리고 3억을 한도로 해서 둘 중에 적은 금액을 특수관계자한테는 저가 양수도를 할 수가 있어요. 요거 잘 활용하면 10억짜리면 7억에도 팔 수가 있는 겁니다. 6억에도 팔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대가와 시가의 차이가 넘어가는 3억을 넘어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가 되니까 그 부분을 고려해서 저가 양수도를 할 수도 있습니다. 저가 양수도에서는 증여세는 없애거나 줄일 수가 있지만요, 양도소득세랑 취득세는 그러면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가 문제가 되는데요.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가 양수에 있어서는 자녀의 자금 마련도 굉장히 중요하죠. 자녀가 자금 마련이 되는 전제하에서 저가 양수도가 필요합니다. 양도세하고 취득세에 대한 규정을 좀 살펴보면요, 아까 10억짜리 주택을 우리가 저가 양도로 7억으로 하기로 했어요. 부모님 입장에서는 양도소득세를 계산을 하는데 문제는 양도소득세 계산할 때는 7억이 아니라 10억으로 계산한 양도소득세를 계산해서 납부를 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 증여세에서는 30% 3억 규정에 걸리지만 소득 금액을 계산하는 종합소득세 규정에는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시가와의 차액이 5% 이상이 나게 되면 시가로 계산을 하는 규정 때문에 양도가액은 10억으로 해서 양도소득세를 내도록 됩니다. 양도세는 어떻게 보면 시가 그대로 낸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분리할 거냐?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라면 세금이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자녀의 취득세는 어떻게 될까요? 자녀의 취득세도 마찬가지로 취득과표 10억 원으로 계산합니다. 취득세에서도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도록 취득세법이 개정이 돼서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취득세에 똑같이 계산을 하지만 이건 양도잖아요. 증여의 경우에는 부모의 주택수로 계산을 하니까 중과세가 나올 수가 있지만 자녀가 취득을 하는 경우에는 중과세가 되지는 않아요.
그 대신 높은 가액으로 계산만 한다는 거죠. 취득세가 중과세 되지 않는 그런 유리한 방법이 됩니다. 저가양수도가 유리한 경우는 대부분 30%와 3억의 차이에 대해서 저가양수도를 할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자녀의 기준에서 유리한 부분을 판단을 해봐야 돼요. 왜냐하면 아무리 싸게 사는 거지만 10억 가격이지만 3억을 싸게 해서 7억에 판다고 하더라도 자녀가 7억이 있어야지 가능하죠. 자녀가 현금 마련이 가능할 때가 전제가 되고, 또 자녀가 대출이 많이 나온다라고 하면 그것도 인정이 되겠죠. 명의신탁 자산 같은 경우에도 저가양수도 개념으로 사올 수가 있습니다. 특수관계자가 아닌 경우에는 또 요건이 좀 달라지기 때문에 타인 명의로 해놓은 명의신탁 자산도 저가양수도로 유리하게 가지고 오는 방법도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또 양도자가 1세대 1주택 비과세면은 부모님이 비과세니까 어차피 10억으로 하더라도 유리하다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또 시가가 취득가액보다 적으면은 집값이 안 올랐어요. 산 거보다 더 적어. 지금 시가가 많이 떨어져 갖고 양도 차손이야. 이런 경우에도 저가양수도는 굉장히 유리하죠. 더 적게 자녀한테 줄 수가 있으니까요. 여러분, 주택가격 하락할 때는요, 증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족의 상황이 다 다릅니다. 주택으로 줄지, 현금으로 줄지, 부담부 증여로 줄지, 아니면 저가양수도로 줄지, 가족의 상황과 방법을 알고 가장 좋은 방법을 찾으셔야 됩니다. 양도세, 증여세, 그리고 취득세, 중과세까지 여러분들이 피하면 가족의 세금을 많이 줄일 수가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세금은 줄이세요. 감사합니다.